다음은 사실 이제 다양한 주식 경제 소식이라 했지만 주제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예요. 워낙 인플레에 대한 게 뜨거우니까. 뭐 제일 중요한 논쟁은 인플레는 과연 일시적이냐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 보시면 일시적인 요인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목재 가격이에요. 목재 가격이 여러분 이렇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폭등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조정을 쭉 받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목재 가격 최근 조정. 최근에 뭐 이제 피크 대비해서 22% 빠졌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목재를 가지고서 이제 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강력하다는 건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정말로 목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냐면 목재는 충분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목공소가 문을 못 열어서 가공된 목재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풀려나가면서 목재 가격도 하락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목공소가 문을 못 열어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그럼 목재 소비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목재 가격 빠져야 되냐 하는데 여기에 이제 스페큘레이션이 붙어갖고서 가격 엄청 올렸다는 거죠. 그 이제 86번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세를 인플레를 낮추는 수단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 저는 사용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목재 가격이 너무 치솟으니까 작년 12월 달에 미국이 이미 캐나다산 목재 관세를 절반을 인하를 해줬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에도 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병목 구간에 지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중고차 가격도 그랬고 차량용 반도체도 그랬고 목재도 그랬고 근데 이게 백신 맞아가면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발언들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이 영향을 보면요. 18일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금 상향시켰죠. 19일엔 또 강력한 발언 내놨고 12일에도 강력한 발언이 원래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진짜 이게 투기 수요들이 있어요. 막 그냥 야드 빌려놓고 막 적재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투기 수요가 눈에 보이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겠죠. 증거금리 상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 그러니까는 중국 정부가 보통 보면요. 원자재 좀 잡겠다, 이런 투기 수요 잡겠다 그러면 수수료나 보증금 인상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하고 미팅을 해요. 그래서 공기 좀 잡고 그 다음에 대출이나 자금 조달 관련해서 옥죄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써서 가격을 잡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뭐 중국이 대규모로 소비하는 국가는 맞지만 중국만 소비합니까? 딴 나라도 소비하죠. 그렇게 치면은 중국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대세를 바꾸진 못하더라고요. 그 중국이 보면은 규제를 할 때 시뮬레이션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실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증거금 상향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데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생각보다 이 실행 규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 못한 경우도 반대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이거 같아요. 2016년도 초에 서킷 브레이커 도입하거든요. 도입하고 다음날 바로 서킷 걸려요. 계속 서킷 걸려서 나흘 만에 중단해버립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공산 이제 그 당이 일당 독재고 굉장히 이제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금융에서 제도 중에서는 이거 큰 코 다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요거 보면서 원자재 가격이 뭐 그래서 이거 중국의 조치 때문에 이제는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뭐 하향을 이제는 구조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두 가지 가지고서 86번가는 인플레 원자재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똑같습니다. 구조적 인플레가 오긴 어려 보입니다. 목재에서도 해운에서도 반도체에서도 한파 영향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경우에는 일시적 요인이 굉장히 겹쳐 있다. 여기다가 추가로 미국이 지원금 너무 뿌리니까 수요는 너무 좋으니까 그 효과가 2배가 돼 있는 거다. 근데 이 점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백신으로 인해서요. 마치 과거 우리가 마스크 사재기 하다가 갑자기 마스크 가격이 쭉 떨어졌잖아요. 그런 식의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인플레 안 오는 거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과도하다는 거죠. 그럼 뭐야? 너무 중간에 줄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연준이나 정부 목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당한 인플레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온탕도 냉탕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온탕이나 냉탕이 좀 화끈하고 먹을 게 있어 보이잖아요.
미온수를 좋아합니다. 그럼 중국 정책으로 원자재 타격이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이 정책 펴서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속도는 좀 늦출 수 있지만 대세 바꾼 경우는 못 봤고요. 그다음 최근에 원자재 랠리가 과연 중국 때문이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이 요번에 수요가 굉장히 커져서 마치 2000년대 중반처럼 원자재 랠리가 온 거냐? 이번엔 그게 아닌 거죠.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게 서구나 다른 나라들이 확 좋아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국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원자재 관련된 규제 소식에 귀는 기울여야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서 너무 뭐 겁먹지 말자. 예,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원자재 경로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모두가 원하는 건 제가 볼 때 완만한 상승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가격이 급등하니까 때려잡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또 때려잡아서 관련 기업들 수익 감소하고 적자 나면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경기 부담 요인이니까 뭔가 스윗 스팟을 찾고 싶은 거고 그거는 꾸준히 이제 산 언덕을 오르듯이 싹 가는 게 모두에게 좋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이거를 불확실성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이제 또한 이제 원자재는 분야별로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 커머더티 킹은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원유 쪽은 보면 상방 하방 요인이 모두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세게 베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갈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기에는 지금 감산 의지가 오펙 플러스가 너무 강해요. 더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리고 생각보다 코로나 백신 영향 좋아서 수요 회복이 빠르죠. 근데 또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보시면 이란, 아까 이슈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같은 나라들 제재만 해제가 되면 외교를 통해서 추가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많고 더 올라가면 미국 셰일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감산 더 못하게 해서 오펙 플러스에 있는 회사 나라들 중에서 감산 반대하는 데 나오겠죠. 그럼 이게 축소될 거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격한 한쪽 베팅은 위험하다. 그래서 유가가 과격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되게 큰 과격이 나오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금속 곡물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꽤 낮아요. 물론 이제 금이나 백금, 이게 구리죠, 구리. 이거 잘못 썼네요. 구리나 백금 등 친환경에 쓰이면서 지금 광산 개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쪽들의 금속류는 계속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이제 곡물도 물어보시는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날씨 같은 것들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곡물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여튼 다른 부분은 그래서 좀 친환경 쪽에 수요가 있으면서 개발이 어려운 쪽은 좋을 것 같지만 다른 쪽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친환경에 쓰이는 것들로 인해서 오롯이 인플레가 일어나기에는 그쪽이 너무 시장이 작다. 그게 미칠 가격 이제 그 코스트 푸시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인플레나 아니면은 원자재에 대한 좀 생각입니다.